새벽 제과점에서 평범히 라디오를 듣던 은정. 갑자기 자신과 같은 이름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낸 분의 이름은 이은정 씨입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지며 바닥에 쏟아지는 순간 은정의 온몸이 얼어붙고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나야 그때 못한 말. 이제야 하네. 2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도연의 목소리에 은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남 마산의 작은 제과점. 오전 5시 30분이면 늘 같은 노래와 함께 오븐의 불이 켜집니다. 새벽엔 라디오가 친구죠. 56살의 이은정은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20년째였습니다. 혼자 빵을 굽고 손님들과 소소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이어가는 일상이 익숙했죠. 청취자 여러분, 새벽을 함께하는 DJ 김민호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친숙한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두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째 듣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반죽을 준비하는 은정의 손놀림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남편 도연이 좋아했던 크림빵부터 시작해서 단골 손님들이 찾는 소보로빵까지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몫의 빵을 굽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혹시 도연이 갑자기 돌아와서 은정아, 배고파하며 빵을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반죽을 치대며 은정은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은정아, 오늘 현장이 좀 멀어. 늦을 수도 있어. 그게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죠. 부산 쪽 교량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은 게 새벽 3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DJ 김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특히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사연이 유독 많습니다. 은정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했거든요. DJ의 멘트가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은정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라디오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 원두 가는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이 제과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정은 늘 2잔 분량의 커피를 내렸어요. 한 잔은 자신이 마시고 한 잔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사연을 보내주세요. DJ가 말했습니다. 은정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라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마음에 박혔을까요?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라디오 DJ의 그 사연 기다립니다라는 멘트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커피를 내리며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모른 채 말이죠. 첫 번째 빵이 오븐에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타이머를 확인하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라디오 소리에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유독 DJ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겨진 분들께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는데요.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한 분의 사연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네요.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0년 전이라니. 왜 하필 그 시간을 언급하는 걸까요? 도연이 세상을 떠난 게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 사연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DJ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였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은정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라디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DJ가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보낸 분의 이름이 이은정 씨입니다. 순간 제가 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5분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은정은 자신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은정이라니, 나랑 같은 이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분명 착각일 거예요. 이은정이란 이름이 흔하니까 동명이인이겠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은정 씨의 사연을 내일 새벽에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주저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0년 만에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자신과 같은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과점으로 내려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직 방송 시작까지 1시간 반이 남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들은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20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평소보다 일찍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라디오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보낸 사연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정말 이상해.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동명이인이 보낸 사연에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모든 일을 멈추고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함께하는 DJ 김민호입니다.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은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라디오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DJ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산에 살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20년 전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산에 살고 있다니요. 설마 정말 자신이 보낸 사연일까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런 사연을 보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오래 기다렸을 거예요. 추운 겨울밤이었거든요. 다리 밑에서 저를 기다렸을 텐데 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DJ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 밑이라니요.
도연과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곳이 바로 다리 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은정은 나가지 못했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었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정말 미안해요. 사연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분명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런 사연을 보냈을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라디오에서 또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은정 씨의 사연을 듣고 연락을 주신 분이 계세요. DJ가 말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누가 연락을 했다는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나야. 순간 은정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못한 말, 이제야 하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나도 그날 못 나갔어. 사고가 나서. 그런데 살아있어. 지금 부산에 있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도연의 것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은정아, 나 찾아줄 수 있을까? 부산역 근처에 있어. 널 보고 싶어. 음성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몸을 가누기 힘들었거든요. 도연이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부산에 있다니요. 정말 감동적인 재회가 될 것 같네요.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은정 씨,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꼭 연락 주세요. 방송국 번호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도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어요.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송국입니다. 저 이은정이에요. 방금 사연이 나온. 이은정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방송국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셨어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은정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부산. 도연이 사고를 당했던 그곳이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살아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은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이미.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도연의 것이었어요. 2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특유의 낮은 톤과 따뜻한 억양이었거든요. 제가 전 문을 급히 닫고 은정은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정말 도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정은 계속 자문했어요. 그 사연을 정말 자신이 보낸 걸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은정은 방송국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만약 정말 도연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지만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역시 장난이었을까요? 그때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은정 씨세요? 네, 맞는데요. 아까 한 분이 오셨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셨어요. 편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기다렸어. 하지만 정말 보고 싶었어. 2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편지를 읽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도연이었어요. 하지만 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남기고 갔을까요? 지금은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이야. 하지만 꼭 만나고 싶어. 내일 저녁 6시에 부산역 앞 다리에서 기다릴게. 이번엔 꼭 와줘. 은정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다리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가서 못 나갔었어요. 다음날 도연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부산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잃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도연이 나타났어요. 은정아, 왜 안 왔어? 추운데 혼자 기다렸잖아. 꿈속의 도연이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그때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은정은 부산역 앞 다리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추웠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6살 때 도연과 처음 만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죠.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도연의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정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은정은 계속 미안했어요.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도 병원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임신이 잘 되는 방법을 상담받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말했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때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날 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20년 동안 은정을 괴롭혔거든요.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은정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못 오는 건 아닐까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은정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도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은정아. 늦었지? 은정은 도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은정이 겨우 말했습니다. 도연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명하기 복잡해. 그날 사고를 당했는데 기억을 잃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야?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 최근에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 그래서 라디오에 연락한 거야. 은정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도연아. 그날 나 때문에. 아니야, 은정아. 도연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20년 동안 널 혼자 두고.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은정은 불안했어요. 혹시 도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연아, 정말 꿈 같아. 은정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어요. 예전의 그 밝은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은정아,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하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에게도 무겁게 다가온 모양이었습니다.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주 앉아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먼저 사과할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미안했어. 나도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은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다고 연락도 못했잖아. 너만 혼자 기다리게 했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나도 그날 밤 못 나갔어. 현장에서 사고가 났거든. 은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던 거네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사망신고까지 났는데. 은정이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복잡해. 그날 교량이 무너지면서 강물에 빠졌어. 의식을 잃고 떠내려갔는데 하류에서 어떤 사람이 구해줬대.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기억을 완전히 잃었거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너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졌어. 몇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 은정은 눈물이 났어요. 도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기억을 잃고 혼자 있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기억이 다 돌아온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흐릿해. 최근에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 너와의 추억들이 말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새로운 이름을 받고 부산에서 살았어.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도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마산으로 돌아와. 그때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은정아,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뭔데? 무슨 일이야? 도연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결혼했어.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줬고 결혼하게 됐어.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혔어요. 도연이 살아있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이 없었을 때라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정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라니요. 그럼 왜 라디오에 연락한 거야? 왜 나를 찾은 거야?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면서 너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어. 그날 밤 약속을 못 지킨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려고 찾은 거야? 그게 다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은정은 도연이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아,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연락한 거야?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내 아내가 아파. 아파? 말기암이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과거를 정리하라고 했어. 죽기 전에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고.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의 아내가 자신을 찾게 한 거였네요.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배려였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라디오 사연도? 그래. 내 이름으로 보냈어. 나는 몰랐어. 도연이 고백했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게 그 여자의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은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을 잘 부탁한다고.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괜찮아. 은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비록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날 밤 은정은 혼자 부산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연을 다시 만났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도연을 보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은정은 그 여자를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도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중고차 매매상이었어요. 강민수 중고차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그게 도연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도연의 새로운 삶을 엿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며 차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도연과는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고객이 나간 후 도연이 은정을 발견했어요. 은정아, 여기 왜 왔어?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은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오면 안 돼. 미라가 올 수도 있어. 미라? 그게 그 사람 이름이야? 응. 한미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병원 검사가 있어서 오후에 올 예정이야.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여자를 만날 기회였습니다. 나 기다려도 될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안 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한테는 너 이야기를 아직 못했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도연은 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한미라였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미라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은정을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이세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미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은정?
혹시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여보, 설마. 미라야, 설명할게. 도연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역시 오셨군요. 미라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놀랐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네.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어요. 미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제가 보냈거든요. 정말요? 은정이 확인했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민수, 아니 도연 씨의 과거를 정리해주고 싶었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미라야, 왜 혼자서 그런 일을? 당신이 계속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미라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잠꼬대로 은정 씨 이름을 부르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더 심해졌고요. 은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했다니요. 그래서 직접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 씨를 찾아서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제가 도연 씨를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의존이었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 붙잡고 있었던 거죠.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미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첫사랑은 은정 씨예요. 그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미라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도연은 당신 남편이에요. 저는 그냥 과거일 뿐이고요. 아니에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에는 시효가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때 미라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달려갔죠. 미라야, 괜찮아? 괜찮아요. 요즘 자주 그래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은정은 미라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봐요. 은정 씨, 부탁이 있어요. 미라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떠난 후에 도연 씨를 부탁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어요. 그건 저도 처음엔 질투했어요. 기억을 잃은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도연은 두 여자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미라 씨, 너무 무거운 부탁이에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미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라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20년의 세월과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미라의 따뜻한 배려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한 삼각관계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미라는 20년 동안 도연을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었고 은정은 도연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도연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연이 보내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젊은 작가 정미가 은정을 반갑게 맞았어요. 이은정 씨,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세요? 사연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요? 정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어떻게 사연이 들어온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미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메일로 왔는데 송신지는 부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보낸 사람 이름이 한미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연 내용은 이은정 씨 이야기였어요. 정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은정은 놀랐어요. 역시 미라가 보낸 거였군요. 그럼 그 음성 메시지는요? 그것도 신기해요. 한미라 씨가 보낸 건데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아마 그분 남편분이 녹음한 것 같아요. 은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연을 보내고 도연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게 했던 거죠. 한미라 씨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정미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그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특별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면서 정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불안해졌어요. 마지막 방송이라니 미라의 상태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언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일 밤 방송이에요. 생방송으로요. 정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은정은 급히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중고차 매매상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은정이 물었습니다. 은정아.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어제 쓰러졌어. 은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미라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어. 내일 방송 준비를 한다면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힘내. 미라 씨는 강한 사람이야.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미라를 사랑하는 건지, 너를 사랑하는 건지. 혼란스러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 미라 씨가 제일 중요해. 은정이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도연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라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은정 씨 왔네요. 미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슨 말씀이에요? 괜찮으세요? 내일 방송 들어주실 거죠? 미라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들을게요. 도연 씨도요. 미라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응, 들을게. 다음 날 새벽 은정은 제과점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도연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DJ 김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미라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이어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약해졌지만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이은정 씨 사연을 보낸 한미라입니다. 은정과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연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남편의 진짜 이야기였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면서 첫 번째 부인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엔 질투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사랑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 싶었어요. 이은정 씨, 제 남편을 부탁해요. 그리고 강도연 씨, 이제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방송이 끝나고 제가 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의 세월과 미라의 희생이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은정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해. 도연은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미라 씨 곁에 있어줘야 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은정이 말했습니다.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도연은 미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은정은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미라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도연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20년 동안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이었거든요. 비록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만났지만 미라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라의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은정도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미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고마웠어, 미라야. 도연이 관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너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 그리고 은정이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추모 방송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미 작가가 직접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미라 씨의 마지막 방송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청취자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 후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도연은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는 게 맞을까? 미라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잖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결국 도연과 은정은 서울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DJ 김민호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한미라 씨의 남편 강도현 씨와 이은정 씨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은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방송은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미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DJ가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라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도연 씨, 20년 만에 첫 번째 부인을 다시 만난 심정이 어떠셨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을 잃었을 때 만난 미라에 대한 책임감과 은정이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미라가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고.
은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은정 씨. 미라 씨를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20년 동안 도연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라 씨는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질투심도 있었어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라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말이에요. 청취자들의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감동의 메시지였어요. 도연 씨,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DJ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이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20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면서 말이에요. 은정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급하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방송국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도연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정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 미라가 우리에게 준 기회니까. 나도 그래. 미라 씨 덕분에 깨달았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걸. 둘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미라야, 고마워. 도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은정도 함께 중얼거렸어요.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라의 희생이 만들어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어요. 은정아, 마산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정말? 부산 일은 어떻게 해? 정리할 거야. 미라와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마산에서 하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제과점도 다시 함께 해보자. 기차는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산의 작은 제과점은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어요. 도연이 부산에서 정리를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온 후 둘은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2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거든요. 도연은 여전히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은정은 혼자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함께 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설탕 어디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예전 자리에 있어. 은정이 대답했지만 도연은 찾지 못했어요. 기억 속의 제과점과 현재의 제과점이 달랐거든요. 때로는 작은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왜 빵 반죽을 이렇게 해?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도연이 말하면 은정은 상처받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왜 갑자기 간섭해?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이은정 씨와 강도연 씨 근황을 전해드려요. 은정과 도연은 놀라서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방송국에서 미리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산에서 함께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도연이 은정을 바라봤어요. 언제 인터뷰한 거야? 나도 몰라. 은정이 당황해했습니다. 두 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DJ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은 편지를 보낸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DJ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안부를 궁금해하셔서 편지를 씁니다. 도연과 저는 지금 조금씩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미라 씨가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 자신이 쓴 편지가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색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미라 씨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니까요. 도연도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누가 보낸 거지? 그때 제과점 문이 열리며 정미 작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깜짝 방문이에요. 정미가 밝게 웃었습니다. 정미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은정이 놀랐어요. 청취자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서요. 그래서 직접 취재를 나왔어요. 정미가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 편지는 제가 두 분을 관찰하면서 쓴 거예요. 도연이 웃었어요. 그럼 가짜 편지였구나. 하지만 내용은 진짜잖아요. 정미가 윙크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니까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방송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생방송으로 마산 제과점과 연결하겠습니다. 갑자기 정미의 녹음기에서 온에어 표시등이 켜졌어요. 생방송이 시작된 거죠. 안녕하세요. 이은정 씨, 도연 씨 계시죠?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은정이가 라면을 정말 못 끓인다는 걸 알았어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은정이 도연을 꼬집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럼 은정 씨는요? 도연이가 아직도 제가 만든 크림빵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혹시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미라 씨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미라야,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우리 행복하게 살게. 은정도 덧붙였어요. 미라 씨, 당신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증명해 보일게요. 방송이 끝나고 제과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미는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미라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은정과 도연은 제과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라디오는 틀어져 있었습니다. 은정아. 도연이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응? 결혼하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미라가 우리에게 준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그래.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속에 남아. 20년 전 그들이 자주 들었던 노래였어요. 운명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 은정이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도연도 미소 지었어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과점에서는 내일 아침에 구울 빵 냄새가 살짝 스며나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